세계 최고의 부자들에게 비결을 물으면 한결같이 이 단어를 먼저 꺼냅니다. 운. 비결이 뭐 있겠어요? 운이 좋았죠. 하하하. 성공한 자들의 이 말은 겸손일까요? 아니면 기만일까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이 이 정도 규모로 성공한 것에는 거대한 양의 행운이 따랐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자신의 성공이 믿기 힘들 정도로 운이 좋았던 몇 가지 사건들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아예 자신이 난소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표현까지 썼죠. 사실 그들이 말하는 운은 통제할 수 없는 확률에 대한 거대한 인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해버린 이들이죠.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 믿음이 무서운 이유는 난 운이 없다는 신념이 바뀌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운은 정말 하늘이 내리는 걸까요?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다. 마인드 듀오. 운의 존재.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문장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부터가 운의 정체를 파악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공식을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난소복권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193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 미국이라는 장소, 그리고 백인 남성이라는 조건. 이 모든 요소는 버핏의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버핏 스스로도 인정하듯 만약 그가 같은 재능을 가지고 똑같이 노력했더라도 1930년대 미국이 아닌 다른 시대나 장소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의 천문학적인 자산은 개인의 실력이 행운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올라탄 결과물입니다. 통계학자 나심 탈레브는 저서 행운에 속지 마라를 통해 우리가 실력이라고 굳게 믿었던 수많은 성공 사례가 사실은 무작위성이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을 지적하죠. 잘 되면 내 실력이고 안 되면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는 인간의 본성이 성공의 진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 우리가 우러러보는 수많은 자수성가 신화 중 상당수는 그저 확률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운 좋은 생존자들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자들이 운이 좋았다고 입을 모으는 건 겸손을 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극히 좁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한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확률의 장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 최종적인 결과는 하늘의 점지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다 운빨이라는 거네?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소리야? 그럴 리가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세상이 운에 의해 돌아간다면 왜 어떤 사람은 그 운의 흐름을 등에 올라타고 승승장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운에 치이며 뒷걸음질만 치는 걸까요?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지만 동시에 같은 기회 앞에서 사람마다 반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는 행운의 신호가 눈앞을 지나갈 때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 신호가 뺨을 때리고 지나가도 그것이 기회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 미세하고도 치명적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운을 대하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발생하는지, 왜 여러분의 시야에만 행운이 포착되지 않는지 그 구체적인 기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운의 차이.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이 차이를 증명하기 위해 4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신문 실험입니다. 실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신문 한 장을 주고 사진이 몇 장인지 세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신문 두 번째 페이지에는 반 페이지를 통째로 채운 커다란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발견했다고 말하면 250파운드를 드립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광고를 발견해 상금을 챙겼습니다. 반면 운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부주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진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시야 가장자리에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의 현실에서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준비된 채용 공고가 떴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누군가는 믿져야 본전이니 일단 해보자며 가벼운 마음으로 손을 뻗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운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같은 공고 앞에서 어차피 나 같은 건 안 뽑겠지. 괜히 지원했다가 시간 낭비하는 건 싫어. 라며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들에게 기회는 시간 낭비 혹은 망신당할 위험일 뿐입니다. 아니 안 될 게 뻔한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맞습니다. 언뜻 보기엔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합리적 포기가 반복되는 동안
세상이 던져주는 수많은 변수와 행운의 신호들은 여러분의 시야 밖으로 하나씩 퇴출됩니다. 여러분이 신중함이라고 포장하며 기회를 외면할 때 행운의 신은 여러분을 지나쳐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문 앞을 수십 번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인지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있느냐, 아니면 불안이 기본값인 상태에서 스스로 눈을 닫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와이즈먼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낮아 예상 밖의 신호에도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유와 불안을 결정짓는 뿌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믿음과 행동.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운이 없어라는 말은 그냥 푸념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는 가장 강력한 명령어이자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죠. 반복되는 실패와 통제할 수 없는 좌절을 겪다 보면 우리 안에는 아주 지독한 신념 하나가 뿌리를 내립니다. 내 행동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서운 건 나중에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열려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이 믿음은 결국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운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이직이나 새로운 제안 같은 선택지 앞에서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거든요. 이때 우리 뇌는 아주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라는 필터를 먼저 끼우고 여러분의 열정을 식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신중한 사람이라서 고민이 좀 필요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죠. 사실 그 시간은 신중한 고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뒤로 물러서기 위해 명분을 쌓는 방어 기제일 뿐이에요. 결국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기회를 마주해 망치거나 아예 기회 자체를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나쁘면 다시 확신합니다. 거봐, 역시 난 운이 없어.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아닌 외부, 즉 운이나 환경에 통째로 넘겨준 결과입니다. 핸들을 놓아버린 사람에게 행운이라는 바람이 불어온들 그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리 없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운이 없다는 신념이 여러분의 손발을 묶어 결정적인 순간에 운이 없어지는 행동을 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신념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다시 불운이라는 현실을 증명하는 잔인한 루프가 완성되는 셈이죠. 기회는 여러분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어야 할 찰나에 스스로 손을 거둬들일 때마다 행운의 확률은 하나씩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특징.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정말 개인의 마음가짐 문제일까요? 내가 운이 없다고 믿는 게 오로지 나의 나약함 때문이냐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결론 내리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척박해요. 한국 사회에서 나는 운이 없다는 믿음이 유독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성실하게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공식. 이제는 누구도 선뜻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취업시장은 고스펙 전쟁터가 된 지 오래고 평범한 월급으로는 평생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커녕 노후도 불투명하죠.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출발선을 아예 갈라버리는 계급 고착화를 보면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은 지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사주와 타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의 절대적인 힘에서 확신을 찾으려 하거든요.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사회일수록 내 삶의 핸들을 운에 맡겨버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선택이 되는 거죠. 맞아. 솔직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이 구조적 불안은 실제하는 위협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이 여러분의 시야를 좁히고 여유를 뺏어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시스템이 만들어낸 이 불안에 완전히 잠식되어 그 믿음까지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판을 깔아준 건 맞아요. 출발선이 다르고 규칙이 불공평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판 위에서 여러분이 먼저 눈을 감아버리는 것, 기회가 와도 어차피 내 거 아니야 라며 손을 거두는 것, 이건 구조가 시킨 게 아닙니다.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내 운명을 불운으로 확정짓고 포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지독한 루프를 끊어내는 겁니다.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입한 운 없는 존재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운의 정의. 리처드 와이즈먼은 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운이 없다고 믿던 사람들에게 딱 한 달간 운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주문한 거죠. 매일 새로운 경로로 출근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해보라는 과제였습니다. 한 달 뒤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무려 40%나 뛰어올랐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해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익숙한 루틴을 깨고 예상 밖의 행동을 시작하자 뇌가 비로소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에 짓눌려 닫혀있던 시야가 열렸고 그제야 늘 곁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인생에서 운과 타이밍이 전부라는 말,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운과 타이밍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시야를 열어두었을 때만 의미 있는 변수가 됩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운이 없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세요. 정말로 세상에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는 운이 없다는 익숙한 이야기를 믿느라 눈앞의 선택지들을 못 본 척 지나쳐온 걸까요? 운이 없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스스로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깊이 믿어왔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을 뻗어야 할 찰나에 스스로 손을 걷어들이지만 않아도 여러분의 확률은 오늘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날에도 뭔가는 몇 번쯤 내 앞에 있었겠지. 근데 그땐 이상하게 다 귀찮고 멀게만 보여서 괜히 안 될 것 같다는 말로 내 마음부터 먼저 접어두고 돌아오는 길에 가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어. 근데 요즘은 조금 알 것 같아. 하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